정부가 이걸 풀어야만 하는 상황은 무엇이며 그 상황이 올까 안 올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치인분들은 대가 없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밖에 나가서 부동산 관련 종사자분들을 만나봐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이럴 때 가능한 과거를 찾아봅니다. 여태까지 제가 모았던 자료들, 그러니까 지금의 요소와 비슷한 요소를 갖춘 과거를 가능한 다 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요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올 막바지 아파트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찬바람만 불고 있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부동산 시장,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촌 신도시 관양동에 마련된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개관 전부터 줄지어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자마자 밀려 들어옵니다. 축구장 3.6배 크기의 조경 공간을 가지고 있고 평촌 지역에서 2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에 청약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양한 위례 신도시와 송파 지역 두 곳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18대 1과 7.3대 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은 활기를 띠는 모습이지만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12주 연속 오르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강남 아파트값은 되려 0.02% 떨어졌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문이 끊겼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 아파트 매입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발의는 되지만 결정적으로 통과가 지연되는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수요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관망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모처럼 훈풍이 부는 분양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은 되레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자, 같이 들으셨지만 이 당시는 정리하자면 분양권은 좋고 구축시장은 별로다. 취득세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 가져와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이죠. 8월 24일 목요일부터 제 정규 강의 16기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넣었고요. 그 밖의 내용을 조금 줄였다고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 당시가 2013년도 11월 22일, 즉 2013년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일단 대치 음마로 볼까요? 2013년도 말, 2014년. 이때쯤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최적기는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부터 실제로 강남에 사람들이 다녔거든요. 자, 이게 KB 시계열인데요. 2013, 2014를 보면 이 당시가 사실은 강남 아파트를 사기에 최적기였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구축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시세 보시면 별 볼 일 없죠.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내 집 마련 외에는 잘 안 사시거든요. 전세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구축은 별론데 문제는 요맘때쯤부터 갑자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갔고요. 구축은 비리비리했습니다. 취득세 중과나 각종 규제도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규제는 박근혜 정권 때 풀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뉴스 보시면은 분양시장은 좋고 구축시장은 안 좋고 취득세 중과가 안 풀려서 질질 끓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상당히 많은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이제 알잖아요. 지금은 뻔히 보이는 시장인데 이때 나중에 2년, 3년 후에 갑자기 보시면 전세가가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과 저때 시장 비교할 만한 건 이거예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일단 뉴스만 봤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안 풀리고 있고 분양시장이 좋고 지금 분양시장 모델하우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줄어서 그렇지 뉴스처럼 줄 섭니다.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구축이 비리비리합니다.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별로예요. 평균 거래량 못 채우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때는 나중에 취득세 풀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은 더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규제가 있잖아요. 규제가 있으니까 구축을 사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점점 전세를 택했고 규제가 있다 보니까 구축보다는 새 아파트가 될 분양권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좀 풀어줬던 이유는 이 당시에도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은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이때도 건설사가 많이 망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풀어줬는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분양권으로 좀 갔던 건 맞아요. 근데 추후에 취득세를 왜 풀어줬을까? 네, 맞아요. 전세를 잡을 길이 없었어요. 전세가 도저히 안 잡혀서 2014년도쯤에 다주택자 양성을 시작을 하고요. 2년 후에 2016년도 전부터 전세가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많은데 취득세를 풀어주고 다주택자 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막혀있던 돈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때 정권이 토건 세력이니까 다주택자를 좋아해서 자기들끼리 돈을 벌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를 하고 규제를 풀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야당에서 박근혜 정권을 진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때 만들어낸 단어가 전세 난민입니다. 서민의 주거, 전세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라.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전세를 제공하는 게 국가가 아니거든요. 전세를 제공하는 건 1주택자도 아니에요. 전세를 제공하는 건 무주택자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반대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세를 제공하는 애들은 다주택자, 갭투자들, 아니면 투기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세는 없어질 거다, 월세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갭 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빚내서 집 사지 말란 얘기를 섞어 하면서 뒤로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 규제를 풀어서 다주택자 양성을 해서 전세를 실제로 잡아요. 근데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 버리죠. 쭉 가면서. 물론 다른 여건들도 있지만 그게 주요 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취득세 중과 안 풀어줄 것 같죠? 안 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취득세 중과 풀 이유가 없어요. 풀었다가 괜히 욕만 먹고 지금 정부 벌써 총선 전에 부동산 올라가는 거 겁나서 벌써 디펜스 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분양시장이 계속 좋겠죠. 이 와중에 구축시장까지 온기가 전해지려면은 일단 전세가가 문제가 돼야 되고 전세가가 문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안 풀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전세가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월세가랑 전세가. 이 회색이 월세가거든요. 이 월세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좋아서 푼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때문에 난리가 나요. 유럽도 지금, 미국도 지금 월세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비싸서 못 살겠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이 월급 500 받는데 나중에 이제 월세가 300이 나가요. 여러분이 300 버는데 월세가 200이 나가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길거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결국 전세나 월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주택자를 풀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 분양권에 몰려있던 그 수요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권은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시중에 돈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구축으로는 잘 못 가요. 좀 비싸면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규제가 풀리고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구축으로 퍼지면서 얘가 이제 평준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두 번째, 규제가 풀린다면 정부는 언제 풀까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걸 풀어야만 하는 상황은 무엇이며 그 상황이 올까 안 올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치인분들은 대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표가 안 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리를 알게 된다면은 나중에 결국 전세나 월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핑계를 대면서 전세 난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이란 핑계가 생기잖아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보증금 반환 대출 욕먹었지만 잘 통과됐죠. 왜 그렇죠? 임차인 보호였잖아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요거를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봤을 때 2013년도 말의 뉴스를 보고 추후의 시장을 기대해 봤을 때 지금은 그걸 보고 타이밍을 한번 내가 상상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